안녕하세요. 러블리키아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비디오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어딘가요? 물론 뭐 컨투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합니다만 화면에 지금 눈이 하나가 딱 떠 있으니까 정답을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눈이나 보통 입술에다가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입술이나 뭐 이런 곳은 색깔을 하나만 바른다거나 요즘에 뭐 그라데이션도 시키지만 그래서 입술도 요즘에 좀 더 복잡해지고 조금 쉬운 건 아니에요. 그치만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부분이 어딘가요? 바로 정답! 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메이크업을 위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해요. 물론 이런 들으신 여러분이 근데 왜 너는 눈 화장이 그 모양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비디오를 핸드폰으로 찍는 탓에 핑계를 대자면 약간 진가가 보이지 않는달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 없이 오로지 이 눈 모형 하나, 모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눈의 이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화장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막 지금 아마도 많은 뷰티 유튜버나 막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께서 여기 이거 바르세요, 저거 바르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 왜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큰 도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은 각각 다 다르게 생겨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JMB 거울을 가지고 제 눈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이제 제 눈인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다르게 그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눈 화장을 할 때 가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게 눈썹과 그 다음에 눈 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눈 본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눈 본체와 눈썹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눈썹은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이제 가장 화장하기 힘든 부분이 이 눈 본체 부분을 화장하시는 게 가장 힘든 아마 부분이셨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여기 발라서 이거 발랐는데 왜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며 그리고 막 그 대강 이렇게 그리세요 하는 법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발라야 되는 건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부적인 면을 아시면 좋겠는데 저도 뭐 해부적인 면을 전문적으로 알진 못합니다만 이제 기본 미대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맨 먼저 눈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있는 눈썹은 이제 물론 참고로 하실 거는 참 도움을 안 주네요. 그래서 참고로 보실 거는 이제 제 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눈썹마다 다르다는 거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눈썹은 쾅! 이 살아있는 라이브 준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콩이를 납치해서 콩이는 제 무릎에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그래야 조용한 우리 비디오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눈썹은 크게 아시겠지만 아마 내 눈은 그런데 라고 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눈썹이 많고 뒤로 갈수록 눈썹이 없거나 어떤 분은 끝부분이 눈썹 있고 앞부분이 눈썹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물론 다 있다면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참고로 얘기해서 앞부분이 없고 뒷부분이 그나마 뒤로 갈수록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거는 화장 후의 눈썹이죠. 미화시킨 눈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때 알겠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 눈썹을 그리는 방법에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 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제 방식에 의해서.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은 조그마한 붓을 가지고 아이섀도우, 눈썹이랑 제일 비슷한 아이섀도우를 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맨 위와 아래를 가른 다음에 색을 채워 넣는 식의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섀도우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펜슬 타입으로 막 그리는 그런 게 요즘에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테지만 일단 브러쉬를 조그마한 단모의 브러쉬를 쓰셨을 때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위에서 모양을 크게 이렇게 색깔을 좀 잡은 다음에 너무 까만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위나 본래 갖고 계시던 눈썹에 너무 위나 너무 아래가 아니라 딱 그 경계선을 해주신 다음에 색깔을 채워 넣는 식으로 넣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색깔을 채워 넣으실 때는 중앙부터 넣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앙부터 왜? 제일 진한 색깔이 묻었다가 점점 붓에서 색깔이 나가면서 연해질 테니까 그러면서 앞에 부분을 살짝 쿵, 뒤에 부분을 살짝 쿵 정리해 주시는, 그리고 약간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신다든지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고수, 나는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 간단하게는 기본 원리는 이렇게 위아래의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계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눈썹이 변해요.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살짝 산이 있는 눈썹이 될 테고, 요즘에 제가 좀 하는 건 일자 눈썹이니까 약간 일자 눈썹이 될 테고, 아니면 아치형의 눈썹을 하고 싶으면 약간 위를 그릴 때 약간 동그스름하게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끝과 앞부분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한쪽만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같은 쪽에 위치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눈이 같이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눈썹 부분이 이렇게 올려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둥그스름하게 여기서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려주시면 약간 아치형의 눈썹이 되고, 끝에 살짝 올려주시면 약간 올라가는 눈썹은 약간 도시형의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아이브로우를 좀 섬세하게 그리고 싶다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산이 있는 걸 그릴지 일자를 그릴지를 기본적으로 잡아주세요. 물론 양쪽 다 이렇게 같은 높이로 잡아주시고, 가운데를요. 보통 앞에서부터 난 앞에서부터 해요, 뒤에서부터 해요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은, 쉽게 하는 방식을 가르쳐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살살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원하는 대로 색깔을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색깔을 어떻게 조절해줘요? 더 많이 발라주면 진해지고 조금 바르면 덜 진해지죠. 물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한 단계 고급 스킬은 중앙 부분에서는요, 그냥 색깔을 채워주시면 돼요. 제가 왜 중앙부터 시작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 모를 보시면 주로 앞에 부분에서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눈썹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들이 물론 각도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앞에 부분일수록 좀 세로로 세워져 있고, 이 방식으로 계속 이 각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 각도가 어느 순간에 여기 중간이나,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 중간 부분부터 겹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눈썹 모가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이 조금 진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보통 왜냐하면 이 모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눈썹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위로 세워져 있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누워져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가장 서 있고 뒤로 갈수록 누워지다가 여기 중앙부터는 약간 양모가 겹치기 때문에 가장 좀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눈썹이 앞에가 많으신 부분이 있거나 뒤에서 많으신 부분이 있지만 중간이 갑자기 없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모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중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앙에서 이렇게 색을 채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기가 훨씬 쉬우세요. 물론 고수들은 사실 앞에서 시작하든 뒤에서 시작하든 그냥 다 완벽하게 다 그려내시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눈썹이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실 때는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암도 명암이지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색깔을 채웠는데 뭔가 눈썹이 이렇게
딱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 일단 색깔은 채워졌으니까 뭐 인상은 또렷한데 잘 모르겠다 이랬을 때는 펜슬로, 물론 이 펜슬은 아닙니다만 아이브로우 펜슬로 이렇게 색깔의 앞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전 짱구 눈썹이 되겠죠. 뒤도 막 너무 이렇게 갈매기 눈썹이 되고. 그래서 이 모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채우듯이 칠하는 게 아니라 모 방향으로 그리듯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색칠하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모 방향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자유로워요. 좀 자연스러워요. 좀 진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약간 요 가양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약간 모 방향대로 살짝 이렇게 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약간 삐져나간 거 손으로 약간 지우면 되는 거고요. 하셨나요? 그래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있잖아요. 마스카라도 칠할 때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눕혀서 결 방향대로 마스카라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카라 하실 때 이 결 방향대로 올려서 하다가 요때쯤에는 상하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브로우를 그리시는 원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이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 본체는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선이 보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선도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모두들 알고 있는 코선으로 내려가는 아이브로우에서, 자, 아이브로우의 끝은 이제 물론 제 눈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눈 끝에서 살짝 15도 위 살짝 15도 위, 거의 여기서 딱 보통 눈썹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눈썹을 좀 길게 그린다 하면 이 뒤를 더 끝을 길게 빼주는 거고, 근데 길게 그린다고 했을 때 끝을 길게 뿌셔야지 앞에서 너무 앞에 오시면 미간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미간은 너무 여기를 진하게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진하게 하더라도 바로 앞이 아니라 한 요 단계쯤에서 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요즘에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뷰티 유튜버들이 막 많이 칠하는 곳 아마 뭐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막 브러쉬로 막 칠하죠. 그러면서 막 그라데이션 시키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점점 이렇게 연하게 하지만 이 가운데 여기를 좀 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를 왜 진하게 할까? 이제 코로 내려가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풀어주는 거긴 합니다만 왜일까요? 그거는 이 선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 눈은 콧대와 피부로 덮여 있지만 커다란 눈 아래, 해골, 여러분 해골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이 뒤에 해골 있거든요. 이렇게 해골에 동그란 커다란 눈 알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이 눈 아래 눈동자가 또 들어가 있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눈동자는 보통 사람들 눈에 거의 3분의 1에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직경이 좀 크신 분이 있고 작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다 혹은 작다 뭐 이렇게 3분의 1보다 작으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거의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서클렌즈를 안 껴도 막 엄청 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눈의 어떤 모양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눈꼬리가 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 다음에 쌍꺼풀이 얇냐 뭐 진하냐 이런 거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속쌍꺼풀이거든요. 이게 좀 진해 보이지만 속쌍꺼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 라인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콧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얼굴의 높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볼 때문에, 그러니까 안구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다고 막 어둡게 칠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움푹 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아이볼이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대부분 막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막 튜토리얼을 보시면 뭐 그래픽으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색칠하세요 막 이런 거 안 보셨나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색칠하세요 뭐 이런 거 보이시죠? 물론 이제 모양이 솔직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요런 비슷한 그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요게 왜 이거면 이거지 왜 이걸까? 왜냐하면 이게 동그랗게 솟아나와 있는 아이 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기를 하고 남은 부분이 어딜까요? 이 부분이겠죠? 근데 물론 자세히 하자면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위에 이 빨간 부분은 어디냐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약간 보통은 보시면 약간 펄이 있는 밝은 베이지색이나 이런 걸로 칠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블루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중간 계통
이렇게 명암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물론 이 금방을 다 칠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걸 조금 뭐 이 톤은 여기 부분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고용이시니까 참고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만 해라 하는 분도 있고 여기 뭐 조금만 해라 이런 분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 차이인데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사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럼 이렇게 경계를 해서 색칠을 딱 여기까지 색칠한 다음에 또 여기까지 딱 색칠을 해야 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참고예요. 그래서 가장 그라데이션 시킬 때 이렇게 하면서 이 경계 부분은 반드시 겹치게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간 계열의 색깔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다음에 알겠어. 그라데이션을 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칠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안 되시겠죠. 색깔을 바르는 방법은 아이 섀도우를 바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두운 색깔부터 바르는 방법이 있고 두 개는 당연히 밝은 색깔부터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중간 거부터 발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그것도 이제 개인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참고로 약간 중간 거 바르기도 하긴 해요. 일단 중간 거를 먼저 바르시는 분들은 일단 전체적인 눈 섀도우에 톤을 맞춰가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진한 색깔로 했을 때 진한 색깔을 하고 이제 번지지 않기 좀 안 번지는 메이크업은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겹쳐서 계속 가는 게 좀 덜 번집니다. 그래서 물론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제외하고요. 아이섀도우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쌍꺼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 외국 유튜버들 보시면 막 칠할 때 뭐 쌍꺼풀 라인에 섀도우를 막 발라주세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입체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움푹 나왔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쌍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볼도 사실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눈은 서양 눈과 동양 눈은 외국 애들은 그냥 여기가 움푹 패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섀도우를 칠하는 게 아니라 거의 컨투어링식으로 안으로 훅 들어가게 색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살이 차 있죠. 걔네들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가장 이렇게 눈이 쑥 외국 애들이 들어가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살이 차 있고 걔네들은 여기가 쑥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막 밝은 색깔을 여기를 칠하게 되면 눈이 더 부어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뭐 이걸 다 칠하지 마시고요. 가운데 가장 밝은 색깔로 해서 맨 마지막에요. 이렇게 점점 풀어주면서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 뭐 밝은 색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그렸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볼록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볼록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눈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볼록한 부분 기준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또 여기서도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그래서 가장 만나는 이 부분을 가장 밝게 칠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어두운 색깔은 가장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알고 내가 다 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눈의 구조 때문에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을 막 여기 칠하세요 하는 거는 더 눈이 이렇게 칠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눈이 쑥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눈을 좀 더 커 보이고 쑥 들어가 보이게 할 수 있는 또 외국 애들도 막 쌍꺼풀이 큰데도 막 거기다 하잖아요. 더 눈을 강조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끔 선명해 보이게끔 또렷해 보이게끔 이렇게 있는 선을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이제 화장 전후가 엄청 다르잖아요. 화장의 힘이란 정말 오히려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이 화장 전후가 더 보시면 외국 색조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 참고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외국 색조는 외국인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강렬하고 원색이면서 막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간 자연스러운 화장이나 좀 투명 화장을 원하기 때문에 막 무조건 외국 화장품이 좋다 막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명하게 색깔을 고르는 방법이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그 뭐 있죠? 스매시박스 아니고 네이키드 팔레트가 있거든요. 근데 네이키드 팔레트가 아주 대표적인 그 서양에서 유명한 팔레트잖아요. 근데
시리즈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그 보면은 그 시리즈 전체가 정말 쓸만한 색깔이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은 그 서양 애들이 화장할 수 있게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제가 이제 아이브로우 조금 약간 설명하다가 이제 겹쳐서 그러는데, 자, 여기는 지금 자연스럽게 털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눈 아이릿, 그러니까 이 아이 뚜껑 위에도, 눈 여기 위에도 이렇게 털이, 자연 털이 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를 거의 제모를 하시잖아요. 뽑거나 제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지니까 가장, 뭐 여기다가 흰색을 바르세요, 이유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왜 튀어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갔잖아요. 다시 지금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 아이보리 되는 거예요. 앙구. 그러면 그 해골 아시죠? 앙구가 지금 끝났어.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겠죠. 여기가 뼈가 있는 부분이에요. 해골의 뼈. 여기는 뼈가 아니고 앙구가 있고 여기 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해주고, 여기 그냥 밝은 색깔로 막 하얀 색깔로 많이 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그냥 칠하라니까 칠하래가 아니라, 만져보셨을 때, 본인의 눈을 만져보셨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미윤곽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눈이 지금 다 그려진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가 좀 허전하죠. 사실 이 눈동자도 이걸 이제 완벽하게 한다기보다, 잘 보시면 여기 선들이 막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명암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또 빛이 이쪽에서 받느냐, 근데 대부분 빛은 위에서 아래로 눈을 쏘기 때문에 명암이 가장 잘 받는 부분은, 빛을 가장 잘 받는 부분, 가장 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 말하자면 여기나 이 부분이 가장 빛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여기가 또 많이 받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약간 덜 그렸는데, 원래 눈을 그릴 때요, 여기는 살짝 깔아줍니다. 좀 더 자연스러워지죠? 왠지 아세요? 이 보이는, 표면으로 보이는 눈알은 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진 거예요. 좀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답니다. 무슨 그림자냐면 요 껍질, 피부의 그림자가 이렇게 눈동자 위로 져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막 좀 이렇게 더 오히려 막 좀 그윽해 보이는,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막 여기다가 왜 어떤 화장 바를 때 여기 흰색 발라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흰색은 뭐냐면 이게 툭 튀어나왔으니까요. 들어갔다가 튀어나와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이제 제 눈꺼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더 밝게 해주라, 뭐 이런 얘기죠. 뭐 여기 화이트로 막 발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얀 뭐 펄 있는 섀도우 같은 걸 이렇게 쫙쫙쫙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기를 이렇게 눈물샘이 있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르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좀 더 눈이 더 커 보이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이고, 이게 시간이 꽤 됐네요. 그 다음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들어갈수록 좀 어둡게 해주고, 그 다음 여기는 오히려 빛이 위에서 아래로 때리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은,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눈이 그러면 좀 더 빛을 받은 것처럼 밝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런 효과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자연스러운 뭘까요? 주름이지요. 그래서 주름이, 저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있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그래요. 이제 이게 주름이 아니라 뭐 애교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애교살 밑에다가 살짝 명암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웬만한 화장 스킬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이 애교살을 만들지 말으시길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어두운 색깔 칠하는 거 있잖아요. 웬만한 화장 기술 없이는 이거 잘못 칠하다가는 다크서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둡게 칠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밝혀주세요. 밝은 색깔을 좀 더 얹어주세요. 밝은 색깔만 하고 손을 떼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막 애교살 만드시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깔을 쳐주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근데 웬만하시면 어두운 색깔 치지 마시고 그냥 밝은 색깔만 위에 입혀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뭐 여기나 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 입혀주는 게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 화장의 기본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여기 바르래, 저기 바르래.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눈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들어갈수록 좀 더 어두워지고 위로 나올수록 밝아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 한 색깔로 칠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 계열, 밝은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도 뭐 여기는 좀 더 어둡게,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라이너 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간 계열로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명심하실 거는 섀도우 하실 때는 뒤로 갈수록 좀 밝게라기보다 색깔을 연하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컨투어링은 좀 더 다르죠. 말씀드렸다시피 컨투어링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맞고,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투어링 할 때 여기도 많이 쳐주는 거를 아마 화장 비디오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할 말이 조금 더 많은데 비디오가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눈화장을 할 때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제가 되게 많이 드렸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일단은 인간의 눈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사람마다 어떤 두께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무슨 메이크업 튜토리얼 보시다가 막 이런 그림을 보신다면 막 저도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만 따라 하실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은 여기가 이 부분이 짧고 이분이 이쪽으로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실 때 혹시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신다면 이런 원리로 인해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 비디오를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왜 안 하세요? 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제가 여러분 비디오를 어떤 비디오 보시면 되게 눈 화장이 왜 이렇게 못해요? 뭐 얼룩 졌어요? 라고 하신 분인데, 실제로는 얼룩이 안 졌는데 이 카메라로 보면 얼룩이 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거의 생얼이 색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무리 좋게 화장을 해도 그만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술력이 좀 더 발달하면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원리를 좀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약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 끝부분이랑 제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필 선이 좀 진하게 되어 있고 약간 풀어졌다가 또 약간 부대잖아요. 이 끝부분이랑 이 끝부분을 살짝 좀 더 진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좀 더 풀어주셨다가 다시 진하게 묶어줬다가 풀어줬다가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도 약간 묶어줬다가 풀어줬다가 진하게. 그런데 또 여기를 묶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를 막 하고는 싶은데 기술이 없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펜슬 아이라이너나 뭐 붓펜도 상관없는데 A부터 Z까지 다 그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가운데 부분 3분의 1, 가운데 부분 3분의 1보다 아래는 살짝 짧게 어두운 아이라이너를 쳐주세요. 다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살짝 풀어주시고 살짝 묶어주시고 그러면 눈이 훨씬 더 또렷해 보여요. 그 이유는 까만 이 눈동자를 착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까맣게 발라주면 눈동자가 여기에 묶여서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조금 막 괜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라이너 그런데 이상해 이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 아래 다 하는 게 어색하시면 위에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동자가 있는 부분만, 동자가 주로 머무는 중앙 부분만 이렇게 딱 쳐주지 마시고 이제 끝에 살짝 풀어주시면 센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밑에도 살짝만 이렇게 눈동자가 살짝 닿는 부분만 살짝,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짧게 이 동자가 닿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게 눈 이상하게 보이겠죠. 눈동자가 조금 더 지금 보셔서 아시죠? 좀 더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맞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브로우 색깔을 선택할 때 많은 분이 머리 색깔이랑 같은 색깔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는 어떤 패션 잡지랑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요즘에 세계 좀 괜찮게 화장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성함이 런던에 있는 어떤 분인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분은
보통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이브로우하고 머리 색깔이 아닌 눈동자 색깔을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눈동자 색깔과, 그러니까 머리가 노랗다고 해서 막 여기 노랗게 해도 물론 좋지만 눈동자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뭐 다크 브라운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얼굴을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센스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이 눈동자 색깔에 여러분 웜톤, 쿨톤이라는 것, 피부톤도 거의 좌우될 정도로 좌우하고 있을 정도 이 눈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 색깔과 한번 뭐 재미삼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뭐 머리 색깔이랑 계속 할 때 막 하다가 지겨우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저 노란 머리처럼. 그러면 어쩔 땐 눈동자 색깔 좀 비슷하게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눈썹 아이브로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브로우는 모든 색깔을 똑같이 칠하시지 마시고 약간 그라데이션을 한번 시켜보세요. 가장 진한 부분은 뭐 약간 이 정도 해서 뭐 뒤로 갈수록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뒤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앞에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시면 바로 앞이 아니라 그려주다가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뒤로 갈수록 좀 풀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일자 눈썹 쫙쫙 아니고 털보다 살짝 아래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막 이렇게 찍찍했는데 이상해, 그러면 약간 털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튕겨주시면, 이렇게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살짝 튕겨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썹이 된답니다. 그래서 마스카라, 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손으로 콩이를 잡고 비디오를 만들자니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은 아니고 메이크업에 도움이 되는 눈의 구조 1탄, 오늘은 1탄이었어요. 자, 2탄은 나중에 혹시 입술 립 메이크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립 메이크업 또 시간 될 때 제 못생긴 입술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아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가 아니고 사랑하고요. 콩이는 정말 너무 무거운 존재. 인사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키아는 오늘도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